QM6 투명 언더 코팅 시공 전 모습 보겠습니다. 이것이 엔진 부분인데요. 여기에 누유가 있는지 미션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에 누유, 그 다음 엔진과 미션, 여기 중간 부분에 누유가 되는지 검수가 필요하죠. 여기에 누유가 되면 엔진 미션을 탈착을 해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검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조수석 부분인데요. 여기는 페인트를 칠한 곳이고요. 여기는 페인트를 칠하지 않았죠. 이쪽에도 마찬가지고요. 이쪽 쇼버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페인트를 칠하지 않았죠. 그럼 부식에 취약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쪽 프론트 부분인데 여기는 페인트가 정상적으로 된 곳이고요. 여기는 페인트가 까져 있는 곳.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 페인트가 조금씩 까져 있습니다. 페인트가 까져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곳을 따라서 녹이 발생이 됩니다. 이쪽 안쪽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페인트가 다 까져 있습니다. 이쪽 바깥쪽 부분을 보겠습니다. 바깥쪽도 마찬가지 다 페인트가 다 까져 있습니다. 여기는 앞바퀴 휠하우스 부분인데요. 여기 쇼버 있는 부분인데 쇼버 있는 볼트 녹이 발생이 되었죠. 이 차는 출고된 지 한 달 정도 된 차량입니다. 그럼 바닥면 쪽을 보겠습니다. 바닥면 쪽의 녹은 이런 곳보다는 이런 속 안쪽에, 그 다음 물이 머물 수 있는 이런 접합 부분에 녹이 발생이 됩니다. 뒤쪽을 가보겠습니다. 뒤쪽 서스펜션 부분인데요. 서스펜션도 마찬가지 자세히 보시면 이쪽 로어암이 있는 부분인데요. 로어암을 따라서 페인트가 조금씩 까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 까져 있죠. 이쪽에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QM6 2년이나 3년 정도 된 차량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말한 용접 부분을 따라서 페인트가 까진 곳, 그런 곳은 모두 다 녹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신차였을 때 그런 곳에 반드시 녹방지가 필요하죠. 여기도 다 까져 있습니다. 여기, 이쪽 부분 전부 다 까져 있죠. 그래서 신차를 사게 되면 반드시 녹방지가 필요하고요. 특히 스노우 타이어 장착하는 지역, 그쪽 지역에 사신다라고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다 꼼꼼한 녹방지가 필요하죠. 보통 보면 이런 곳에 두껍게 코팅하지 마시고요. 물이 머물 수 있는 이런 곳, 이런 홀 속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홀 속에 물이나 염화칼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접합 부분, 이런 홀 속에 녹방지가 필요하죠. 그럼 시공 후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QM6 투명 언더 코팅 시공 모습 보겠습니다. 이것이 엔진 부분인데요. 엔진 커버서부터 미션 커버까지 모두 코팅을 하였습니다. 이쪽에는 등속 조인트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페인트 칠하지 않은 곳 방청 도장 후 투명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고요. 다 페인트 칠하지 않았습니다. 이쪽에 프론트 부분인데요. 용접 부분을 따라서 페인트가 다 까져 있었던 곳 다 방청 도장 후 투명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런 홀 속에는 마찬가지 투명 코팅제와 이너 왁스를 이용해서 안쪽에 코팅을 하였습니다. 이쪽 운전석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다 코팅이 된 모습입니다.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바퀴 회전력에 의해서 전기장치든 센서든 엔진이든 미션이든 모두 다 염화칼슘으로 범벅이 되죠. 그래서 염화칼슘 방지를 해야지 자동차 부식은 막을 수가 있는데요. 염화칼슘 방지를 하려면 염화칼슘이 묻는 모든 곳에 코팅을 해야 염화칼슘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닥면 쪽은 마찬가지 이런 곳보다는 이런 홀 속에, 그다음 이런 접합 부분, 이런 부분이 녹이 잘 나니까요. 이런 부분에 꼼꼼히 코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쪽 머플러 부분인데요. 머플러 같은 경우는 코팅을 하시려면 처음에 이쪽 겉면에 사포를 이용해서 가공을 한 다음 내열 페인트를 이용해서 코팅을 하면 됩니다. 내열 페인트 너무 낮은 걸 쓰면 연기가 자주 나니까요. 내열 페인트 최소 600도 이상이 되는 것을 이용해서 이쪽에 코팅을 하면 냄새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다 코팅이 된 모습입니다. 이런 홀 속에도 마찬가지 이너 왁스와 투명 코팅제를 이용해서 안쪽에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아까 여기 페인트가 다 까져 있었던 곳 다 방청 도장을 했습니다. 이런 볼트든 너트든 다 코팅이 된 모습입니다. 여기는 휠하우스 부분인데요. 여기는 녹이 좀 덜 나죠. 이유는 간단하고요. 염화칼슘이 머물 수가 없기 때문.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이 흐르죠. 이음새가 없기 때문에 흐르는데 자동차의 녹은 이런 곳이 잘 납니다. 여기 보시면 물이 머물 수 있는 곳, 이런 홀 속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차체 속에도 마찬가지고, 여기 볼트, 너트 이런 곳에 염화칼슘이 머무니까 자동차 부식 방지를 하려면 이런 홀 속에, 그 다음 이런 접합 부분, 물이 머물 수 있는 이런 곳, 이런 곳 위주로 코팅을 하시는 것이 그 자동차 부식 방지의 지름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코팅이 되었고요. 투명 언더 코팅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명 언더 코팅은 하부 면적 100%를 코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 무게를 늘리지 않아서 연비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볼트나 너트, 전기장치, 센서에 코팅을 해도 그 볼트 푸는데 문제 없고요. 커넥터 잘 빠지니까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번째는 염화칼슘이 스며드는 모든 곳에 코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로 변한 염화칼슘은 부품과 부품 사이에 스며들죠. 그럼 투명 코팅제도 그 점도가 물과 같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스며드는 모든 곳에 코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바닥면 색상을 바꾸지 않아서 신차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코팅제가 투명해서 속면에 녹이 나면 육안으로 보이죠. 그래서 자동차 하부 관리가 쉽다. 이것이 가장 장점입니다. 그리고 코팅나라 장점은 녹이 잘 나는 지역에서 수십 년간 자동차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녹이 나고 왜 녹이 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코팅나라 검색을 하면 제 블로그가 있는데요. 그거 보면 시공 방법, 시공 가격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엔진룸 코팅 시공 모습 보겠습니다. 이쪽 앞쪽 플라스틱 부분에 코팅을 했는데요. 이렇게 코팅을 하게 되면 먼지 부착률이 적고요. 그래서 그 엔진룸이 항상 깔끔하죠. 여기에도 다 코팅이 되었습니다. 여기 센서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그 플러스 단자 있는 부분 마찬가지. 엔진 본체를 보겠습니다. 엔진 본체도 마찬가지. 이런 플라스틱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탈색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런 전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복잡한 부분에 코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을 보겠습니다. 좌측 보면 마찬가지. 요즘 차들은 굉장히 복잡하죠. 이런 부분에 다 코팅이 가능한데요. 엔진룸 코팅의 가장 장점은 엔진룸 안에 습기나 먼지로 인한 정기적인 트러블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차들은 전기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신차였을 때 이렇게 깔끔하게 코팅을 해놓으면 엔진 경고등이 아무 이유 없이 들어오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 코팅나라에서 알려드렸습니다.